안녕하세요. 브리지원 재정보험그룹의 머니코치 써닐리입니다. 오늘은 황 선생님 모시고 한국과 미국의 보험의 어떤 장단점 내지는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좀 시차 적응 잘 되셨어요? 네, 거의 다 네. 완벽하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한국에서 이제 보험도 좀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다가 미국에 오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질문이 좀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국민건강보험이나 네.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 네, 네. 개인이 드는 보험 중에 실손의료보험이랑 네. 아니면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걸 많이 네, 듣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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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제일 많이 듣는 네. 건 실손의료보험. 네, 네. 네, 그런 개념의 보험이 네. 미국에도 똑같이 있는지 네, 이게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사실 미국이 원래 보험의 원조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리고 상당히 사회가 조금 앞날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하고 플랜하는 게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이라는 것도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을 보험회사로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네.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돈을 지불하면서 그 대신에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받는 혜택은 내가 낸 프리미엄보다 훨씬 많은 혜택이 설정돼서 돌아오는 건데 일단 한국과 미국은 기본 틀에서는 다 똑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나 이름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어떻게 이제 보험이 디자인 됐는가 이런 것들이 다른데요.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보험 있어라고 물어보면 실손 보험 있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실손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 그런 것이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내가 일단 돈을 내고 나중에 리임버스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보다는 건강보험이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건강보험이 나한테 혜택을 주기 전에 디덕터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당 뭐 1,000불, 1,500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먼저 쓰고 내 돈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그냥 쓰고 나서 리임버스 환급을 받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내가 먼저 디덕터블로 돈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은 이제 거의 보험이 거의 처리를 해주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조건에서는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어떤 조건들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청구를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돼서 건강보험하고 생명보험 내지는 연금보험은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민 내지는 네. 신분을 가지고 오셔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네. 메디케어를 가입을 했는지 네. 확인해라라는 정보들이 인터넷에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주시면 어떤 경우는 인터넷을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잘못된 정보인가요? 네,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러한 분들에게 65세가 되었을 때, 만 65세가 되었을 때 주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건강보험이에요. 그러면 65세 전에 가입은 되는 거예요? 65세가 돼야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65세가 돼야 가입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거를 메디케어라고 하고요. 네. 자, 그럼 65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가입하는 걸 오바마 케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는데 오바마 케어도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데 오바마 케어는 혜택 주는 것이 폭이 다르죠. 저소득층한테 훨씬 많은 혜택을 주고 그 먼슬리로 주는 서브시디라고 하는데 혜택을 주고 그 인컴이 많은 분일수록 혜택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은 인컴이 많이 버는 크게 자영업을 크게 하신다거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세요. 그럼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 쪽에서 많이 또 불입을 해주고 또 인플로이 그 직원들은 불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가 또 그런 지원을 해주죠. 그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름은 뭐 여기 사보험이 많으니까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도 할 수 있고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어떤 보험회사랑 계약을 하고 하는지 이제 보험회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이주해 오시는 네네. 분들이 그럼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들이 뭐 일단 여기 오시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 자동차 보험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꼭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집보험도 여기서는 거의 리퀘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융자할 때 은행에서 집보험을 갖고 하라고 하거든요. 또 내가 렌트를 들어가서 아파트에 살 경우에도 렌터스 인슈런스라는 것이 있어요. 주인이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들어줄 수 있지만 또 렌트 들어가시는 분이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별도로. 그런 것도 별도로. 그래서 그거는 리퀘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이제 많은 것들이 지금 보험으로 그냥 보험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이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면 몇 살쯤 되면 언제 탈 수 있어. 내가 낸 것보다는 좀 많이 타네. 그 정도 선에서 좀 약간 머무르지 맞아요. 않나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큰 맥락으로 돌아가는 게 미국의 보험이에요. 여기에서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나중에 67세가 되면 그때가 리타이먼트 에이지라고 나라에선 보고 그때부터 그런 돈을 물론 이제 세금을 낸 돈에서 주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그것도 나라에서 하는 연금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어떤 기초적인 그 컨셉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시자마자 이 보험을 통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를 한 달에 넣었을 때 나중에 그 돈이 모아져서 나한테 큰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아주 크게 나한테 도움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으로만 사실 돈과 수익률로만 돈이 커지지가 않고 미국에서는 세제 혜택을 많이 줬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에 보험 프로그램 아니면은 IRA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401k라든가 그래서 텍스를 공제해 주거나 아니면 텍스를 매년 안 내고 2년 아니면 나중에 돈을 찾을 때까지 10년, 20년, 30년 후에 텍스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면 그러한 자동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에 내가 그냥 그 웨이브를 타면서 돈을 그냥 좀 비교적 쉽게 모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면 정말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만 돈을 모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럼 내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시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일 모레를 살아가면서 그거를 활용해서 돈도 같이 그 돈을 24시간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에 반드시 알아보시고 일단 플랜을 하시고 당장 여건이 있으면 당장 시작을 하시고 하루라도 그거를 허투루 낭비하시는 건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집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어쨌든 필수로 이제 깔고 가고 네네네. 생명보험이나 네. 연금보험 네. 네. 이 두 가지는 추가로 하는 것이 네. 안정적으로 재정을 네. 벌릴 수 있는. 네. 시간을 그냥 버리지 않는. 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연금보험 제가 지금 들어있는 거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무슨 이름으로 네네네. 어떻게 가입됐는지 잘 네네. 모르지만 네. 보통 뭐 이를테면 네. 10만 원씩 매월 네네네. 20년 납입을 하고 네. 뭐 10년 내지 20년 거치를 한 다음에 그 네네. 뒤에 이제 이것들이 네. 뭐 한 번에 받던 네. 네. 비과세 혜택을 해서 받는 거는 그렇죠. 저는 가입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 개념인 건가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 맨 처음에 하셨을 때 네. 어쨌든 나한테 좋다고 느끼시니까 하셨을 텐데 어떤 면이 좋다고 느끼신 거였었어요? 일단 그냥 납입 금액 자체가 고정적이어가지고 네네네. 그냥 그 매월 나가는 돈이다 생각하고 저축의 개념이었죠 사실은. 네네네.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 계산한 표를 어렴풋이 기억을 하지만 납입했던 돈보다 많이 준다고 하니 네. 그래 뭐 이 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저축하는 셈 치고 네네. 하자라는 네네. 걸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순수하고 아주 바람직한 생각을 하신 거네요. 저축성으로 약간 한국식으로 말하면 적립식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적금 같은 개념으로. 네네네 적금처럼. 예, 근데 네.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10년은 넘었습니다. 납입 그쵸. 기간 자체는. 자, 지금은 그 돈이 나가고 있는지 사실 인식을 하시나요? 아 전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제 만약에 10만 원을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탈 때 보면은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 20만 원 할 걸 이런 느낌이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사실 할 때는 좀 적게 들어가고 싶잖아요. 내가 더 쓸 돈이 많았으면 좋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넣고 싶은데 나중에 받을 때는 너무 이게 효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할 걸.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하셨는데 자, 한국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젊으신 분이 요새는 많아요. 왜냐하면 보험을 많이 이해를 하시고 보험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구나를 그냥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이셔서 일단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또 그걸 해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게 도대체 혜택이야.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혜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생명보험은 데스 베네핏, 사망보험금이 가장 구조적으로 가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사망보험금이에요. 그분이 사망하시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돈 버는 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돈이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도 이사를 가야 되고 애들 학교도 딴 데로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그 가장의 돈 버는 능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너무 기본이고 지금은 뭐가 있냐면 리빙 베네핏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숨을 쉬고 사는 사람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일단은 생명보험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그러한 리빙 베네핏을 제공을 해줘요. 요새는 또 많이 좋아지고 또 상품들이 또 다양하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리빙 베네핏도 프리로 빌트인으로 들어 있습니다. 따로 돈을 내지 않고 그 세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critical illness라고 해요. 중대 질병인데 네. 한국에서 4대 중대 질병을 어떤 거를 얘기를 일단 하나요? 기본적으로 암이죠. 암이 있고 심근경색, 뇌졸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혈관 계통, 네네네. 그다음에 뇌졸중, 네. 뇌혈관 계통, 그다음에 신부전증 같은 어떤 신장에 관련된 거. 이제 그걸 메이저 한다고 한다는데 그 외에도 물론 다른 병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걸렸을 때 내가 지금 사망보험금 책정된 것 중에서 100%는 아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증도 그 경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먼저 내가 살아있을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critical illness가 있고 두 번째는 만성 질환이라고 해서 chronic illness라고 해요. 그거는 건강보험으로는 해결이 다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혼자서는 내 몸을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치매가 걸렸다거나 가장 이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치매, 알츠하이머, 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만성 질환이면 뭐 디스크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네. 있겠죠. 당뇨. 당뇨로 인한 뭐 실명 네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퇴행성 관절염. 네네.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낫지 않는다고 판정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안 걸리고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서 내가 지금 거동을 못해 한 1년 동안 못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측정하는 데피니션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critical illness, chronic illness, 그 다음에 뭐죠? terminal illness가 있어요. 그거는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한 거죠. 이분은 2년 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럴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을 때는 또 사망보험을 먼저 살아있을 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병원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생활비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집 구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무슨 레노베이션 하는데 쓴다든가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프루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혜택이 있는 거니까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암 진단비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는데 뭐 암 2기야.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그 보험회사에서 어떤 제시하는 금액을 내가 받겠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암보험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나랑 상관없어. 내가 죽을 때 뭐 문제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그건 20년 전에 이미 끝났고요. 그 게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어떤 그 웰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것이 요즘은 생명보험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중대 질병에 걸려서 네. 미리 그 일부를 꺼내 쓴다. 네. 그럼 나중에 이후에 네. 또 이제 사망했을 때는 네. 나의 사망보험금 수령에서 줄어든 걸 수령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좀 회사마다 계약이 다르신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현금 가치가 얼마가 되어 있나, 지금 사망보험이 얼마인가, 그리고 회사가 제시하는 이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인가. 만약에 보험을 들고 초반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가 낸 것보다 하니까 나 이걸 받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 계약 자체가 이제 돈을 받거나 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그러한 찬스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내가 프로텍트가 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리빙 베네핏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증명만 하면 네. 이 수령을 해서 어디에 쓰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가장 또 큰 메리트 중에 하나죠. 그걸 갖고 병원에 가서 꼭 병원비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다른 건데 일단은 보험사는 이분이 돌아가시면 드려야 될 사망보험을 측정을 해놨잖아요. 거기에서 이 상황에 맞게끔 비율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증명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약적인 근거는 없으니까 그걸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 돈 받아서 막 여행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겠죠. 의사가 지금 아프다고 한다고 여행을 어떻게 다니겠어요? 어쨌든 사용처는 근데 그런 질문 하시는 맥락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자유롭게 너무 사용할 수 좋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너무 괜찮죠, 그게. 네. 제약이 없으니까. 네. 네. 비자 신분이 이를테면 네, H1B 네. 기준으로 하면 이제 최대 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6년 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네. 지금은 지구촌 시대잖아요. 네. 지구촌 마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좀 통장을 조금 이렇게 좀 돈을 좀 놓으시고 자동 이체기 때문에 뭐 프로세스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한국에 돌아가셔도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돈은 불어나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보면 신분이 없어도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는 유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들어갈 때 들어갔으면 유지는 당연히 되죠. 신분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시작할 때 일단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검사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가 있고 또 한국에도 뭐가 있으면 양쪽에서 있는 것이 좀 분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률 자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포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네. 어떤 한 개인이 네. 6년의 H1B를 해서 일을 하고 그 귀국했어요. 그러다 이걸 혜택을 받을 나이가 다가왔을 때 그때는 이 신분을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 안 해요. 그냥 네, 들어갈 때가 중요한 거죠. 들어갈 때가. 그렇죠. 그리고 들어갈 네. 때에도 수혜자를 한국에 있는 사람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어도. 근데 한국에 계신 분이 여기는 보험 가입하는 거 제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보험의 나라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이 들 수 있는 특화된 보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 그래서 뭐 나는 미국과 상관없어 하지 마시고 한국에 계신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어라는 분도 연락을 주시면 정말 좋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들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한국 시민이 아니잖아요. 네.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건 한국 시민만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안 살고 네. 근데 사인만 여기 와서 하시면 돼요. 텍사스. 텍사스가 아닌 5군데, 5스테이트인데 텍사스, 하와이, 또 플로리다 뭐 이런 식으로 5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사셔야만 되고 그러니까 한국의 시민이셔야만 되고 네. 거기서 하시고 나면 사인은 근데 와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 오실 때 이제 와서 사인을 하시면 네네. 되니까 근데 아주 여기서도 받지 않는 혜택까지 받으시는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40세 기준으로 몇 네. 년 정도를 보통 불입을 하는? 일단은 그 생명보험의 3가지 종류 크게 봤을 때 네. 텀 보험, 정기 보험이죠. 나 10년만 커버할래. 이거는 현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10년 하면 자동차 보험 없어지는 돈인 없어지는 거죠. 비용으로만 나가는 돈이죠. 내가 10년 동안만 프로텍트를 받고 이제 끝난 거죠. 그럼 10년 안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건 없어지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호를 받았다는 거에서 가치를 다한 거고. 그러면 그 10년
보호받는 것 중에서도 리빙 베네핏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아. 있겠지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단지 현금 가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것이 있어요. 유니버설 라이프는 평생 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가 그냥 네네. 편의적으로 100살이라고 했을 때 100살까지의 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네. 비싸겠죠. 네. 10년, 20년만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알겠어. 보험회사는 이 사람이 110살에 돌아가실지 네. 90살에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유니버설 라이프로 하는 거는 기본적인 틀은 평생 텀이에요. 이제 그러한 기초 안에 많은 것들이 개발돼서 지금은 뭐가 있어요? UL 중에서도 유니버설 라이프 중에서도 VUL, 변액 보험,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는 평생 텀이지만 평생 텀이지만 이거를 주식장 연계해서 나 돈도 좀 벌어볼래 이걸 갖고 그게 VUL, Variable Universal Life라고 하는 변액 유니버설 라이프 네. 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IUL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그래서 이거는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인덱스의 변동에 따라서 지정된 이자 수익률대로 받는 거예요. 좋은 점은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니까. 그런데 인덱스는 아무리 주식이 안 좋아도 0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원금 보장돼요. 그러나 또 그 보험금이 있는 커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커스트가 있어 내려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실제 원금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가 더 네, 있는데요. 네. 새로 이제 이주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보험에 관심이 있으셔서 네. 좀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 네. 그분들이 좀 알아볼 때 좀 이것만은 꼭 생각을 하고 네. 조심해야 될 거, 아니면 네.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거.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도 비슷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어쨌든 우리가 영어로 상담 받을 건 아니니까 일단 한국 말을 하는 어드바이저나 이런 분들 에이전트하고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분이 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신뢰가 갈 분을 소개를 받으신다거나 좀 그런 그리고 또 그런 관계가 또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잠깐 뭐 만나서 이제 헤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어드바이징을 받는 분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잘 알아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싸니까 좋다. 똑같은 건데 이게 싸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들어맞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싼 거를 기준으로 찾으시는 거는 별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받는 혜택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냐를 같이 보셔야지 가격만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답이 약간 되셨나요? 네. 네. 오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고요. 네. 이후에 또 궁금한 게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또 말씀 나누고 또 더 좋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